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 그리고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추석 당일인데요. 밥상머리에 오르는 정치적 이슈들 함께 짚어보죠.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추석 당일인데요. 두 분 오시자마자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요,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살짝 하락 흐름을 좀 보였는데 지금 53.5%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 흐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지지율의 변화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먼저 뭐 결국은 이렇게 한가위 이제 오늘 뭐 아무래도 정치 이야기 해야 되지만은 예. 뾰족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예, 리얼미터는 이제 늘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사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추석 밑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오를 사안은 별로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제 부산에서 이제 기시다 전 일본 총리를 이제 부산에서 맞이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일 스틀 외교를 유지하면서 한일 관계가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뭐 좋은 이미지는 가졌는데 반면에 이제 특히 여의도 정치 집권당 이제 친정집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청문회를 갖다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딱 한 사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 사람만 이제 면직을 시킨 거거든요. 그 면직시킨 것도 10월 1일자로 모자라 가지고 바로 10일 2일자에는 또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 체포 구금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이 정권의 밑보이면은 저는 정치적 보복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은 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이 지지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좀 추석 한 가지 연휴 기간이 긴데 네. 그래도 리얼미터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1.5%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또 수치가 나왔네요. 뭐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왜 그게 나왔냐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 한 것이고 그리고 오픈 AI MOU 양해각서 체결한 거. 네. 뭐 요런 정도. 그리고 코스피가 3,500을 돌파한 거. 이런 게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뭐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대통령 지지도가 여야를 떠나서 국정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 예. 추석날 반가운 소식이죠. 방금 김성태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조금 하락세이던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반전을 해서 상승을 했다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의 외교적인 활약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가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를 전혀 못하다가 각국의 정상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정상국가를 선언을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의 회복 또 민주주의가 다시 출발한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것이 세계인들의 또 찬사와 또 박수를 받았는데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국정 안정과 이제 외교도 정상적으로 하는 나라가 되었다.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런 국민들의 자부심 이런 것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갱신한 거. 예.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부동산이 특히 서울의 부동산 상승폭이 커서 걱정이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내내 강조한 것이 이제는 투자를 부동산에 하기보다는 주식에 하자. 또 그 여건을 만들겠다. 또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전적인 투자를 늘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의 진정성이
이런 그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갱신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또 지지율 상승에 큰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각종 개혁 입법들이 이제 성사를 이제 시키고 있다. 특히 검찰 개혁이 입법으로 이제 완성이 됨으로써 지지층의 어떤 결집도 상당히 이루어졌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긍정 평가가 1.5% 정도 상승을 해온 뭐 그런 주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추석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줄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 리얼미터에서 나온 정당 지지도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3.9% 전주 대비 올랐고 국민의힘은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게 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질문 먼저 좀 드리도록 하죠. 예. 아무래도 저는 이 부분도 정당 지지율 부분은 사실상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너무 섣부른 그런 뭐 민주당 특히 집권당 거대 입법 권력 중심으로 이 검찰 개혁 입법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은 이 추석 밥상머리에서 햇살로 지은 그런 정말 잘된 밥을 먹고 싶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이걸 무조건 추석 전에 9월 25일까지 그냥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하겠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추석머리 밥상에 그냥 설익은 밥을 올렸어요. 이 부분은 대단히 안타까운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민주당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앞에 국정운영 지지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친정집인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좀 당정 관계를 원만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잘 유지하면은 집권당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훨씬 지금도 높지만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많이 상쇄시키는 부분이 사실상 정청래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중도 신용 해치 정국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 그리고 관세 협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적 지혜를 모아 나가는 그런 대처 방식을 원했지만은 자신의 친정집인 민주당은 되려 거기에 반하는 어떤 방식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결코 좋은 그런 이미지를 남기지 않는데 반면에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나름 막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특정 방송국에 이재명 대통령 내가 예능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자원 정보원의 엄청난 국가적 재난 화재 상태를 갖다 그걸 채 극복도 하기 전에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정치적 시간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결코 곱지 않은 시간인데 예. 막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은 결론은 국민의힘이 지적은 잘했지만은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계속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당의 자정 노력과 변화를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내부의 목소리도 또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그런 내용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여야 지지율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예, 민주당의 소폭이지만 지지율이 조금 상승했다 하는 것은 개혁 입법을 연달아 이제 성사시키면서 지지층의 결속이 좀 더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봐지고요. 국민의힘이 하락세다 조금 소폭이지만 내려갔다는 것은 특검에 대한 무작정 그 야당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장외 집회를 대구와 서울에 연달아 연정 너무 강공 일변도만 당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전국에 대처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도층이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좀 반감을 가졌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실제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다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통일교가 신도들을 무더기로 입당을 한 의혹들이 특검 수사 속에서 속속 확인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또 게다가 아주 그에게 수십억의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제 보도도 되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하는 이제 내란 극복을 위한 특검 수사 모두가
야당을 탄압한다는 그런 그 전제 하에서 이렇게 장외 집회, 특히 거구적인 강경 아스팔트 세력과의 그런 연대들을 장외에서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 과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히 중도층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과는 괴리가 상당히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야당,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그 민생 법안조차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쟁적으로 서로 찬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양해할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민생 하면서 지금 물가가 상당히 또 오름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생 현안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야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래도 또 합의할 것은 또 합의하고 협치를 또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모든 민생 법안에 대해서 마저도 필리버스터를 일관하겠다. 또 이거는 너무 국정 발목 잡기 아니냐. 제1야당이 민생은 또 외면하고 너무 정치 투쟁만 몰입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도 국힘 하락의 원인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 것이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휴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눌 기회가 사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 같으신지,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들이 앞으로 지지율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또 미칠 것 같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지금 현재 결정의 중요한 국민적 여론을 지금 가져갈 사안은 아무래도 한미 간세 이 협상입니다. 예. 이 간세 협상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공전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갖다가 지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지금 현재 산자부 장관은 다시 러터링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뉴욕으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10월 하순에 있는 경주 에이펙 이전에는 한미 간의 이 간세 협상이 마무리되어야만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지금 이제 일간의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를 거쳐 일본까지는 와서 새로운 신임 총리를 만나서 일본에서는 아마 이틀 정도 체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도 지금 현재 에이펙 한국의 개최국입니다만은 여기에는 그냥 오전에 참석해가지고 잠깐 한낮을 입고 그냥 떠나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가 간의 애교에 한국 정부의 애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우리가 그냥 창피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이 간세 협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을 담아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 이해시켜서 국익에 큰 훼손 없이 또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불투명한 가운데 무조건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의 그런 기술진들이 안전하게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 문제 이런 걸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 풀어내냐. 저는 이번 추석무리 밥상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으로 보면 지금 관세 협상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조금 김성태 의원님과 다른 것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입니다. 지금 3,500억 불을 한꺼번에 직접 투자를 빨리 하자 하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인데 과연 이제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특히 이 3,500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제2의 IMF가 우려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우려나 걱정 이런 것을 반드시 대안 있게 해소되고 난 뒤에 협상을 진행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제한 통화 스와프 부분은 반드시 한미 간에 간접시켜야 될 현안이 아니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거의 90%에 이르는 외환을 바로 한꺼번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출과 수입 또 여러 가지 원자재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에 대한 걱정들을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했는데 왜 한국은 자꾸 넉장이냐라는 미국의 볼멘 소리에 절대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기축통화국에다가 무제한적인 통화 스와프 협정을 이미 미국과 체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외환이 모자라면 우리 원화로 달러를 무제한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최소한의 우리가 안전장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새삼스럽게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 동안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얼마나 계실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변칙적인 협상 자세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된다.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목전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또 메시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당황할 정도의 그런 장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방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상당히 그 유연하고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제대로 된 해명을 해서 오해가 다 풀렸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듯이 이번에도 각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을 다 짜놓고 그 시나리오별에 맞는 아주 완벽한 대책들을 미리 잘 준비한다면은 저희들은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올 연말이 되면 미국 연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에 저촉된다 하는 그런 지금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심이 이제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조금 쫓기는 입장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또 염두에 둔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협상을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도 현명한 방식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휴가 시작되고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또 석방을 두고 여야 공방이 연휴 내내 계속되고 있는데요.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원인과 피해 규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TV 예능에 출연해 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제도 저희가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결국은 정쟁용이다. 민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휴 내내 지금 여야가 공방하고 있는 사안이 크게 보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와 석방, 그다음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과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부심 인용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인용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사법개혁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이번에 이진숙 그러니까 전 방통위원장을 이제 긴급 체포하는 그 과정을 갖다 지켜보면서 야 앞으로 이제 검찰이 해체되고 검찰이 78년 만에 이제 해체됐지 않습니까?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그럼 이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 기능은 행안부 산하에 이렇게 경찰로 다 넘어갑니다. 그럼 경찰 국수본과 경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수청까지 행안부 산하에 이렇게 이제 수사 기능이 가는 건데, 자 이런 경찰 조직의 모든 수사권이 다 집중됨으로써 이 오남용의 문제가 얼마나 앞으로 심각해질 것인지 그 단면을 이번에 예고편을 이번에 이진숙 이제 방통위원장 체포권을 보면서 국민들이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직선거법이나 그리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했지만 세상에 저도 뭐 한 20년 넘게 정치를 하지만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 중립법에 이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직전까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정부 장관급으로서 방통위원장 하던 사람이 면직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이 무슨 증거인멸 도주 우려 또 중대한 범죄라고 긴급 체포해가지고 그것도 수급까지 채워가지고 이렇게 구인하는 그 모습
국민들 아연실색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뭐 경찰이 이제 물론 구속영장을 또 체포영장을 갖다 검찰에 청구하고 검찰이 또 법원에 또 신청을 넣었지만은 법원에서 발부를 했지만은 결국은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이틀 만에 또 이게 바로 잡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 국가의 핵심 전산망이 마비돼 가지고 국민이 큰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아울러서 트럼프하고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은 완전한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또 국정을 그렇게 안심시켜야 할 그런 시점에 대통령 내에는 특히 추석 앞두고 물가는 안 잡고 이렇게 경찰에서 정부가 사람 잡는 이런 걸 보여주고 예. 정작 대통령 내에는 그냥 예? 냉장고를 부탁인가 뭔지 하여튼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예? 그걸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예?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은 물가 올라가지고 정말 이 추석 장바구니 그냥 예? 재수성 하나 차리기도 그 힘들어하는 그 서민들 보고 아무리 K컬처, K푸드 이런 홍보 효과도 크다 그러지만 대통령실 이 예. 판단 이번 잘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범 야권에서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서울 남부지법이 체포영장은 또 받아들여졌죠. 예. 하다가 또 적부심에서는 또 석방을 또 결정해 버려서 남부지법 안에서 재판부가 다르다 보니까 경찰은 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이라서 6차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 빨리 수사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또 체포를 했다가 그렇죠. 또 이틀 후에 다른 재판부는 이미 조사를 이틀 정도는 했으니까 또 신병이 확실하고 하니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석방을 하고 난 뒤에 알아서 또 수사를 하든지 하시오. 이렇게 이제 다른 또 판결을 내려서 사건이 또 완전히 커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은 이제 이것을 사전에 기획했다. 또 민주당이 하는 하명 수사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고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런 지금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바람에 얼마나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야당으로 시각으로 보면 탄압받는 그런 인사로서 부각이 돼 버리는데 저렇게 정치적으로 체급을 올려줄 것이 뻔한 그런 그 수사를 기획해서 하면까지 했다. 이런 것은 너무나 이제 정무적으로 정치 공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경찰에서 주장했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충분히 어떤 식의 이제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것인지 또 어떤 식의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는 좀 잘 지켜봐야 된다. 예. 특히 이제 공소시효 문제를 놓고 보면은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석방하라는 재판부도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6개월이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단지 이제 인신을 이렇게 속박한 상황에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지 공소시효가 10년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는 점을 한기시켜 드리고요. 특히 그 공직선거법은 그 법을 선거법 위반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또 다르고 또 양태 선거운동 부정행위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법에 대한 적용이나 공소시효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있고 특히 경찰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 봤기 때문에 6개월 즉 12월 3일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자꾸 수사를 불응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빨리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부터 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튼 만에 하나라도 경찰이 있던 체포영장 시점에서 좀 오해 소지가 만약에 있었다. 일말이라도 어떤 경찰이 알아서 좀 정부적인 부분에서 좀 과잉으로 좀 대응하려 했다는 그런 점이 있다면 앞으로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점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짧게 공소시효
6개월, 10년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이제 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요. 예. 이 공소시효 문제 이게 이인숙 방통위원장의 영등포 경찰서에 체포영장에 내용이 뭔가 하면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7월 31일자로 방통위원장 딱 취임하니까 이틀 만에 그냥 국회에서 탄핵 소출 의결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탄핵 심판이 날 때까지는 이제 방통위원장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유튜브에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방송한 그 부분이 이제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버렸다는 거고, 그때 그러면 사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게 사전 선거운동 위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에 비상계엄의 오판이 있은 날은 12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3, 4개월 전부터 무슨 비상계엄이 발생할 거로 생각하고 6월 3일 날 또 조기 대선까지 이렇게 확정될 줄 그걸 누가 아냐고 이걸. 그런데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정치 공직자 정치 중립 업무도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이거 체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환 영등포 경찰서에서 소환했어도 6번이라고 하는데 그 3번은 일반 서신 형식으로 일반으로 보내버렸어요. 등기우편도 아니에요 이게. 또 변호인을 통하고 본인이 영등포 경찰서 수사 이과정에게 18일에서 21일은 얼지훈련 기간이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참석 못한다. 양해해달라. 그래서 익스큐즈가 된 거고. 그다음에 9월 27일 같은 경우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필리버스터가 38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또 전화도 하고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가지고 뭐 이렇게 장관직 날리는 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 이렇게 하루 만에 그냥 구속거리도 안 되는 국민들도 다 없는 이런 걸 가지고 탄압하는 행위는 맞지 않죠. 예. 자, 이준숙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의 이야기뿐 아니라 앞서도 계속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마 오늘 발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다소 흑백선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마치고 26일 날 끼고 오니까 화제가 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날 밤부터 이제 보고를 받은 것이고 27, 28일 날 아침에 국가 이제 그 중대본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9시 발표에도 그때 전산 정보자원실에 전산실 하나가 불타고 그다음 배터리하고 전산 서버가 이렇게 소실되고 이런 정도 엄청난 불 이런 상태였어요. 그럼 완전하게 이게 진화가 끝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28일 날 결국 그 중대본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거는 오후 5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12시나 5시 그 본 사이에 바로 이 예능 녹화를 한 건데 처음에는 강유정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이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그냥 법적 조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인정했어. 예? 다시 그 새로 된 김남준 대변인이. 예. 왜 이런 총목을 벌이면서까지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부간의 예능 방송 프로그램 녹화한 그 자체도 사실상 은폐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사진하고 또 영상물까지 계속해서 내니까 이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종합하면은 촬영도 잘못됐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은폐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 과정도 부당하다, 잘못됐다. 아니 대통령께서 추석머리 밥상에 K컬처, K푸드를 위한 거면은 사전에 충분하게 공지를 해가지고 국민적 관심 속에서 하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국 정보 자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행정 전산망이 셧다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민들이 그 행정 전산망 마비로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난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의견 바로 듣도록 아니 하죠. 제가 추석머리 MR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하신다면서 지금 계속 말씀 다 해주시고 계세요. 또 들어볼게요. 예.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뭐 행정전산망 이런 이제 복구가 시급하다 하는 것을 뭐 상대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언성을 높이셨는데 그러나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요. 예. 26일 날 밤에 유엔 총회를 마치고 대통령께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이제 화제가 나 있는 상태였고 대통령은 그날 밤에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날 27일 날 하전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 당시에도 계속 그 보고를 받고 있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전력을 다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시하고 또 보고를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다행히도 27일 날 이제 저녁쯤에 이제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녹화하는 날 28일이죠. 예. 그날 오전에는 이미 대통령 주재로 비상 점검 회의를 가졌고 각종 보고와 함께 지시를 다양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후에 예능을 이제 그 녹화를 했다. 예. 그리고 오후 5시 경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보면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다음 날 오후다 예능 그 녹화를 한 것이 이라는 점을 이제 확실하게 좀 더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강조드릴 부분은 특히 야당에서는 뭐 잃어버린 48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예능 프로그램에 녹화 그 동안 하루 반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했다고 하면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일정하게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귀국하시자마자 보고받고 지시하고 그 다음날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했고 또 각종 예의주시하면서 각종 보고 다 받았고 또 28일 날 당일에는 직접 비상대책회의까지 주재했고요. 그날 오후에 또 중대본 회의까지 또 주재를 하면서 각 시도지사에게 각 지역에도 이런 행정정산망의 피해가 빨리 복구되도록 전력을 다해라 지시까지 다 했습니다. 그 사이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모든 행위가 이 행정정산망 화재부터 또 진압과 또 복구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 대통령이 없었다는 식으로까지 그렇게 과도하게 침소봉대해서 하는 것은 정말 정치 공세일 뿐이다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화재가 만약에 계속되고 있었다든지 재발화가 됐다든지 또 행정복구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만약 이런 상황에서 또 예능 프로그램을 했더라면 그것은 또 일정하게 비판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만 화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압이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모든 조치를 하는 중에 또 국익과 관련된 지금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추석 때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 당시 사항이 모든 사안을 다 화재 진압이나 행정망 복구에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애했어야 된다는 것은 지나친 대통령의 활동 반경을 좁히는 그런 그 지적일 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추석 연휴 때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정치 공세로 공방을 한다든지 특히 대통령 머릿속이 궁금하다는 식의 야당 대표의 그런 과도한 지적은 정말 추석 연휴 때 국민들의 좀 뭐랍니까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드는 좀 그런 과도한 표현이다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최인호 예. 의원님께서 예.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을 대표해가지고 오늘 이 연합뉴스 TV를 통해서 적극적인 해명을 해주신 부분에 그 노력에 대해서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정말 높게 평가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예. 이 기간 중에 이제 행안부의 디지털 정보 이런 전산 담당 관련 공직자가 또 비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상당히 무거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참 국민 정서에 상당히 민감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두 분 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을 제1야당 또 뭐 주준우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걸 또 경찰에 고발하는 조치하고 이게 참 이런 거는 좀 수성머리 밥상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 고려하겠다 그러고 또 야당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친정집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실은 그걸 입을 틀어막는 그런 고발 조치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걱정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석 당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